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LS 그룹주 중에 LS하고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사실 그 요새 2차전지 쪽들이 조금 지지부진했다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약간은 좀 주정권에 있긴 한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강했어요. 사실 중장기적인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자리들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5주선, 주봉에서 5주선, 또 월봉에서는 5개월선 같은 데를 이탈하지 않아야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들을 좀 보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표적으로 주봉에서 보면 아직 5선까지 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일봉에서나 월봉의 차이 높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되고 대신에 아직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 보시면 돼요. 대신에 자리는 높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가 엄청 부담이 되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 주봉에서 5선을 깨긴 했는데 일단 월봉에서 지켜주고 있죠. 역시나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 예전에 제가 포스코 스틸리온 얘기할 때가 여기였거든요. 깨지 않을 자리가 정확히 5개월 선인데 딱 앞으로도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중장기 추세적인 추세는 유지가 돼요. 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월봉에서 추세가 쨍쨍하긴 한데 이 친구들이 한 22, 3만 원대 바닥에서 한 75만 원대로 올라갔다 떨어진 거라 마냥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알려드린 대로 5주선 같은 데를 이탈하지 않으면 5선의 가격이 56만 원대죠. 이런 데만 이탈하지 않으면 아직도 추세는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포스코 퓨처음이 됐든 포스코 엠텍이 됐든 아직 중장기적인 추세들은 이탈하지 않고 굉장히 흐름이 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LS 그룹주가 요새 행보가 좀 좋죠. 물론 약간의 조정권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관련도 연결이 되어버렸죠. 원래 LS전선 아시아는 해상풍력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LS전선 자회사 중에 LS전선 아시아가 있고 가온전선이 있어요. 이제 가온전선 같은 경우가 엄청 크게 올라간 건 아니죠. 이 친구가 초전도체 이슈를 못 받는 걸 다행히 그럴지 모르겠지만 엄청 크게 급등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5개월선 같은 데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번 영상은 그냥 LS하고 LS 일렉트릭에서 볼 거예요. LS전선 아시아는 오늘도 초전도체 관련이 굉장히 강했다가 장 막판에 무너지면서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고 운봉이 떨어졌죠. 물론 LS전선 아시아가 좀 꼬리를 길게 달아도 앞으로도 그냥 20개선 같은 데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잘 모아놓으시면 이거 한 방에 잡아먹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차근차근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상황이 있기도 해요. 어차피 LS전선 아시아나 이쪽은 풍력 관련주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해서도 좋은 이슈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LS나 LS로 트랙이 크게 밀리지 않고 있죠. 저번 LS에 대한 재무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제가 이 친구가 시총이 3조 5천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잠깐 볼까요? LS의 시총이 보통 보시게 되면 이렇게 3조 6천억 정도 돼요. 보통 이 친구의 매출이 그 25조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기 매출이 6조예요. 이제 물론 지주사다 보니까 계열사들을 많이 합친 거죠. LS 그룹에 대한 그 지주사 이 지배구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거든요. 예, 기술적인 좀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사실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LS도 역시 장기적인 지표는 추세가 강하지만 월봉에서 위치가 낮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살 때는 주식을 꾸준히 사고 매집해가는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만 이런 데서 매수할 땐 손절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따라서 주봉에서 LS 같은 경우가 절대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에도 밀릴 수 있고 내일에도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밀렸을 때 절대 5선을 깨면 안 되고 특히나 이 친구는 언제부턴가 11만 원대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11만 2천 원대를 웬만하면 훼손을 잘 안 해요. 오늘 훼손했다 하더라도 역시나 내일 같은 날부터 21선을 깨지 않으면 상당히 매수해볼만 하긴 하지만 월봉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이런 데서 물리면 꾸준히 잘 모아나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물렸을 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반드시 손절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라든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21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건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이제 월봉에서 보면 이게 추세가 쨍쨍하죠. 이 친구도 증권사 목표가 15만, 16만 정도 되거든요. 역시나 이런 데서 살 때는 우리가 꾸준히 매수하고 잘 매집하는 공간이고 이 공간은 자리가 높기 때문에 절대 5선 이탈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번 주에 찍고 나간 자리가 정확하게 5주선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주식이 잘 추세를 타고 나가게 되면 이렇게 5주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죠. 언제부터냐면 5월 26일 이날이 속한 이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5선 이탈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중기적인 추세가 쨍쨍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오늘 같은 날 20일차 매수죠. 당연히 깨면 일단 손절이에요. 애초에 이런 데서 사는 게 제일 좋았고, 이런 데서 지금은 자리가 많이 높잖아요. 그죠? 이 높은 데 살 때는 반드시 손절 개념이 있으셔야 되고, 20일선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 깨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손절했다가 이렇게 60일선이라든가 이런데 다시 한번 재공략해보는 게 좋아요. 월봉에서 위치가 낮고 높음이 참고를 하셔서 내가 월봉 위치가 낮을 때는 현재 주가에 낮을 때는 잘 모아나가는 전략들이 좋고 월봉 고점에서 볼 때는 반드시 손절 개념을 갖고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내가 손절하겠다 이런 개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즉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쭉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계속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자리를 깨면 손절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즉 중장기를 운영하느냐 단기를 운영하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과 매수 금액 이런 모든 게 다 틀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거나 오늘은 LS하고 LS를 어떻게 알아봤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보조지표 필요 없어요. 일렉트릭은 그냥 21선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LS도 역시 조정받았을 때 5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저녁,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